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시는 금사빠 팀 두 분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에 사연을 해결해주는 오늘은 오빠 재무 전문 오늘은 아빠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아빠 재무 전문가 김소영입니다. 아들이 밖에서 듣고 있는데 오빠라니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사연을 해결해주는 제가 오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윤석열 전문가입니다. 네. 자, 매주 금요일 재무 고민 상담소 시간에는 한 주 동안 동키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그런 재무 고민에 대해서 두 분이 아주 말끔하게 풀어주십니다. 자, 두 분 준비가 되신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한 주 동안 들어온 고민들을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6574님께서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뇌혈관 진단비가 넓은 거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보험 증권을 봤는데 뇌혈관 1000, 뇌졸중 1000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 걸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뇌졸중은 뇌 관련 질병 코드 I60부터 I69 그러니까 총 10가지 중 6가지를 보장을 하고요. 뇌혈관은 10가지를 전부 보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뇌혈관 진단비로 준비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다만 보험은 보장 범위나 확률을 근거로 보험료를 계리하기 때문에 뇌혈관 진단비가 뇌졸중 진단보다는 다소 비싼 건 사실이죠. 아마 보험료를 좀 조절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받으신 것 같은데 보험료 차이가 비교해보고 많이 나지 않는다면 기존 뇌졸중은 삭제를 하고 새로 뇌혈관 진단비만 추가 가입하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비슷하다. 내가 이 전문가의 의견에 동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전문가 지정해서 돈키호테 들으시는 우리 돈키분들께만 가능한 일입니다. 전문가 지정해서 도움받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문자창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4500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어요. 변액연금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3년쯤 됐는데요. 어려운 사정에 그동안 약관 대출을 좀 받아서 급한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더 어려워져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총 납입 금액이 1,700인데 대출을 1,000 정도를 받았어요. 해지를 하려고 보니까 해지 환급금이 500 정도 되던데 제 질문은 이겁니다. 해지 환급금으로 약관 대출 받은 걸 정리해야 될까요? 아니면 약관 대출 받은 거를 정리하고 나머지 금액이 산출된 걸까요? 네, 뭐 질문이 약간 좀 어렵지만 변액연금이라면 아마 말씀하신 지금 약관 대출은 해지 환급금 담보 대출로 보여집니다. 즉 만약 지금 해지한다면 해지 환급금 담보 대출로 받은 1,000만 원은 상계가 되고요. 500만 원의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대출을 1,000만 원 받았는데 지금 해지 환급금이 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만약 해지하게 되면 대출받은 1,000만 원과의 차액인 500만 원을 더 보험회사로 토해내는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변액연금에서의 약관 대출은 내가 받을 해지 환급금을 초과해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관 대출 받은 것까지 다 정리되고 네. 나머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산출이 된 거다라는 네네. 말씀이시네요. 8422님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암 진단금이 3,000만 원인데 유사암으로 따로 3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사암만 따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암 진단금과 유사암 진단금은 이게 세트로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유사암만 따로 가입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게 재작년 하반기 아마 2022년 한 8월쯤 유사암의 가입 한도가 대폭 축소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 암 진단금의 20%.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암 진단금이 1,000만 원당 200만 원의 유사암 진단금 가입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유사암이 내가 좀 부족하다. 그럼 암 진단금까지 같이 또 새로 그렇죠. 추가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 거군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고민을 해결해 주실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어느덧 새해를 맞은 지 2주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예, 주위에는 이제 새해 목표를 세우신 분들이 많은데요. 뭐 금연이나 다이어트, 뭐 자격증 취득과 같은 목표들은 저희 금사빠 팀들이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저축과 재테크에 대한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께는 다행히 도움을 드릴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해결해 드릴 고민은 바로 2024년 새해부터는 돈 좀 잘 모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입니다. 요 고민 진짜 저도 합니다. 안 그래도 지난달에 연말 송년회도 있고요. 성탄절 선물도 사야 되고요. 지출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새해부터는 독하게 마음 먹고 저축 계획, 재테크 계획 세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실제로. 정말 시기적절한 주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이걸 뭐 다이어트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쉽겠죠. 우리가 살을 빼려면은 뭐부터 하죠?
식단 조절. 그렇죠. 식단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금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는 돈을 꼼꼼히 파악해서 조금 더 줄여서 쓰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 모으며 불려나가면 되겠죠. 당연한 네. 얘긴데요. 그렇죠. 예, 말로는 참 쉽지만 그렇죠. 예,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이유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바로 실행 의지와 목표 설정이죠. 맞아. 예, 저야 뭐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지만 다이어트 성공하시는 분들을 잘 살펴보면요. 목표 체중과 체지방률 설정하고 매달 얼마나 빼실지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요. 뭐 PT도 신청하시고 간식이나 야식도 금지하시고 뭐 하루 스쿼트 50회 하기 등 세부적인 방법까지도 딱 정해서 중꺾맘의 자세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신과 타협하지 않고 부단하게 실천해 나가시죠. 뭐 재테크도 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꺾맘이 뭐예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아. 네. 실망스러운데요. 미안합니다. MZ 들은 줄임말 다 쓰지 알고 마요. 우리 라디오 청취자분들이 물론 저만 모르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모두가 다 아는 말만 해야죠. 그죠? 피디님 몰랐죠? 거 봐요. 우리 둘이 모르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마치 다이어트처럼 딱 마음을 먹고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세부적인 실행 목표들을 설정해서 재테크에 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윤선호 전문가가 해주셨습니다. 뭐 두 분 금사빠 팀에서 도와준다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하죠. 뭐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김수영 전문가님? 네, 아까 다이어트 말씀드렸잖아요. 다이어트의 시작이 식단 조절이라면 역시 재테크의 시작은 지출을 통제하는 데부터 시작하겠죠. 아, 그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새는 돈이 있는지 꼼꼼히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다이어트를 한다고 새끼를 내리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비 지출 통제에서도 줄이기 어려운 항목들이 있죠.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된 기본 생활비나 자녀 학원비, 아니면 자녀 교육에 관련된 지출들, 스마트폰 요금 같은 통신비, 출퇴근 교통비 등은 아무래도 줄이기가 어렵죠. 또 이런 필수 고정 지출 항목들을 줄인다고 이게 아주 눈에 보이게 큰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반면에 의외로 큰 효과가 있는 항목은 바로 보험료 지출 통제입니다. 예, 보험료라는 단어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험료는 비용이죠. 게다가 이게 한 달 내고 끝나는 일회성이 아니라 짧게는 10년, 길게는 평생 동안 낼 수도 있는 장기성 지출입니다. 20년 납 기준해서요. 매달 5만 원의 보험료만 아끼더라도 무려 1,200만 원의 자산을 모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달 5만 원씩만 아껴도 1,200만 원이 모인다. 이거에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매달 5만 원. 요거면 작게 보이는데 그만큼 저축을 하는 거하고 매달 몇만 원의 보험료 아끼는 거하고 효과가 같다라는 겁니다. 마치 20분간 죽어라 뛰어도 야식 한 번 안 먹는 것보다도 못한 것처럼 우리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네, 바로 네. 적절한 비유인데요. 맞죠? 저희가 동교태 방송에서도 재테크와 재무설계의 시작은 보장 분석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이거죠. 방송에서 말씀드린 수많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빠져있는 보장은 보완을 하면서도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네, 한 가지 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적절한 보장에 비해 너무 적게 준비되어 있을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뭐 이럴 때는 무턱대고 보험료를 줄이기보다는 본인의 소득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 보장을 보완해 드리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보장 분석을 요청하시는 대부분의 경우는 보험이 없어서라기보다 보험료를 너무 과중하게 내고 있어서 신청하실 때가 많죠. 이렇게 보장 분석을 통해서 보험료를 줄이고 숨어있는 저축 여력을 찾아서 최대한 확보한 뒤에는 이제 돈을 제대로 모아봐야겠죠. 드디어 돈 모으는 얘기를 해주시는군요. 자, 과연 어디에다 투자를 하면 내 돈이 좀 늘어나게 될까요? 주식, 코인, 부동산? 부동산 일단 돈이 있어야지 할 수 있군요. 네, 뭐부터 할까요?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네. 주식도 코인도 부동산도 다 땡입니다. 그럼 바로 시간에 투자하셔야죠. 시간. 그런 종목이 있습니까? 아니, 농담이에요. 하여튼 재테크와 재무 설계에서는 시간이 중요하다. 이 말씀 뭐 많은 전문가님들이 해주셨는데 이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시간에 투자하면 어떤 원리로 내 돈이 효율적으로 늘어나게 될까? 참 어려워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같은 자금을 각각 단기 상품과 중장기 상품에 투자했을 때 과연 어떻게 돈이 다르게 불어나게 되는지 비교해 드릴 거예요.
얼마 전에 모 시중은행에서 발표한 라이프 스테이지 자료에 따르면 현재 40대 기혼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일 경우 평균 562만 원에서 한 719만 원의 가구 소득이 있고요. 매달 85만 원에서 한 137만 원 가량의 저축이나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평균치를 반영해서 45세 남성분이 매달 100만 원을 단기와 중기, 장기에 각각 저축했을 때를 비교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비교가 쉽도록 리스크가 있는 투자 상품이 아니라 이자율이 확정된 고정이율 상품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네, 먼저 단기 저축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단기 저축은 아무래도 적금이겠죠. 그렇죠. 네, 시중은행보다 조금이라도 더 이자를 많이 주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현재 5.0% 이자를 주는 적금 상품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고금리 적금들은 최대 저축 한도가 보통 월 30만 원이므로 월 100만 원을 저금하고 싶다면 하나의 은행 상품이 아니라 3개 이상의 적금으로 쪼개서 가입을 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런 5.0% 적금에 매월 10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1년 뒤에 세후 세금 떼고 1227만 4,950원이 만들어집니다. 주디, 이 정도의 이자 어떠신가요? 매월 100만 원 적금이니까 총 1,200만 원을 납입하는데 1년 뒤에 이자가 27만 원인 거잖아요. 27만 4,950원 정확히. 네. 그러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흔히들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땅을 파봐라. 27만 원 나오나. 우리 엄마인 줄 알았어. 뭐 할 말은 없겠지만 사실 주디가 얘기한 것처럼 납입 금액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이 화폐 가치 하락을 생각한다면 이게 아주 크다고 느껴지지 않는 이자죠. 그렇죠. 말 그대로 적금은 돈을 쌓아 모으는 용도 외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죠. 반면 똑같은 금액을 매월 100만 원을 10년 이상 중장기로 가져간다면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 요즘에 말들이 많이 나오는 단기납 종신보험 이런 것들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종신보험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돈을 모으는 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2024년에 돈을 좀 모을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에 종신보험이 등장하니까 조금 어색하거든요. 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이잖아요. 저축 이야기에는 이게 등장하니까 좀 어색한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방송하면서 항상 종신보험은 사업비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저축으로서의 효용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잘 기억하고 계신데요. 그 종신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 시에 보험금을 받는 것이 주 목적인 엄연한 이게 보장성 보험이잖아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공제가 많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를 하면 해지금도 턱없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작년 연말부터 출시된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10년 시점에 해지환급금이 매우 높게 설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 기사의 표현대로라면 납입 완료되고 10년 시점에 꽤 높은 환급률이 만들어집니다. 가입 후 10년 시점에 무려 원금 대비 130%대, 납입 금액의 30% 정도의 환급금이 더해지는 거죠. 자, 요 부분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집중해서 4부에서 몰아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3부에서는 매달 100만 원이라는 돈을 단기 상품, 중장기 상품 이렇게 똑같은 돈을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게 우리의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까? 요걸 한번 비교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랬을 때 5%가 가장 높은 이율을 주는 적금 상품이다. 이걸 단기 상품으로 딱 잡고 이제 매달 100만 원씩을 넣었을 때 1년 뒤 27만 원 정도의 이자가 붙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자. 장기 상품, 중장기 상품을 한번 봤을 때 이제 종신보험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셔서 종신보험은 사망보장, 보장성 보험 아니냐라고 했더니 김수영 전문가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맞다. 엄연한 보장성 보험이다. 그런데 해지 환급금도 낮을 수밖에 없다. 이게 중간에 해지를 했을 때는 해지 환급금이 당연히 낮지만 작년 연말부터 출시된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10년 시점의 해지 환급률이 굉장히 높다. 납입 완료가 되고 10년 시점에 상식적으로 불가한 수준의 환급률이 만들어져서 가입 후 10년 시점 130%대 그러니까 납입 금액의 30% 정도의 환급금이 더 만들어질 수도 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130%의 환급률을 음. 마치 적금 상품처럼 이렇게 바꿔서 환산을 하게 되면 네. 무려 세전 이자율이 6.12%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맞먹는 환급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게다가 얘는 아까도 말씀드린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즉 원금 대비 이자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고요.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을 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에서도 적용을 받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목적이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투자형 상품이 아니니까 이 환급률이 변동되지가 않고 고정돼서 확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보장성 보험인데 이렇게 좋은 거는만 들어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상품을 홍보하려고 이런 목적은 당연히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기 상품을 가입할 때는 이 상품의 장점도 보셔야 되지만 얘가 숨기고 있는 단점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품의 본래 목적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거든요. 물론 이제 10년 시점에 환급률이 높은 시점에 해지를 해서 자금을 활용하거나 뭐 중도 인출하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가입 목표 자체는 엄연히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10년간 돈이 묶이는 유동성 자금이 아니거든요. 중간에 해지하시면 내가 납입한 원금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걸 해장을 받기 때문에 장기로 보고 하셔야지 이걸 어떤 저축이나 그러니까 종신보험이라는 베이스 위에 있는 그러니까 저축보험보다는 종신보험을 토대로 한 장기 목돈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뭐 비유하자면 본래 눈을 위해서 만들어진 약제인데 특이하게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약효가 있는 그런 약제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약제들은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안구 기능 개선이 주 목적인 약제이므로 간 기능 회복을 위해서 처방할 경우에는 본래 목적과 달리 사용되므로 어쩔 수 없이 비급여로 분류가 됩니다. 이처럼 단기납 종신보험도 10년 시점의 환급률이 많이 높아서 마치 중장기 저축처럼 뭐 활용을 할 수는 있겠으나 금감원의 상품 분류에 따르면 주 목적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망 보장을 해주는 보장성 보험이라는 점을 꼭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본래의 목적이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이다라는 거. 10년 시점의 환급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활용을 할 수는 있으나 본래의 목적인 사망을 보장하는 이 보장성 보험 그 목적을 잊고 만약에 내가 이걸 저축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가입을 했다가 10년이 되기 전에 이것을 해지했다가는 내가 본래의 목적으로 활용도 못하고 종신보험이라는 그 보장성 보험으로도 활용을 못하는 그리고 내가 낸 돈에 택도 없는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도 저도 안 되는데 자산에 굉장히 큰 해를 입히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래 목적을 잘 생각하고 신중히 가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단기납 종신보험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금사빠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신청도 가능하고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궁금한 사항들 적어주시면 돼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창 샵099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적금과 같은 단기 저축 플랜 그리고 10년 시점의 중장기 저축 플랜 지금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10년 시점으로 좀 차이를 봐볼까요? 어느 정도 큰 차이입니까?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예시드린 것처럼 아까 45세 남성분이 1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을 연 5%의 단기 적금으로 이걸로 계속 1년마다 가입했을 때와 단기납 종신보험으로 가입한 뒤에 해지금을 한번 저희가 비교를 하면 이해가 쉽겠죠. 둘 다 납입 원금은 100만 원씩 10년이니까 1억 2천으로 동일하겠죠. 5% 적금을 1년마다 납입하고 해지하고 아까 1년에 이자가 얼마라고 그랬죠? 한 27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럼 10년간이면은 한 275만 원의 이자밖에 발생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이 1년마다 적금은 지금 뭐 2년 이상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1년마다 끊어서 가입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10년짜리 적금이 있어서 이걸 5%로 한다면은 한 1억 4,559만 원. 그러니까 이자가 한 2,500 정도 붙는 거죠. 근데 반면 아까 말씀드린 단기납 종신을 10년 동안 유지하다가 이걸 해지했을 경우 해지한금은 1억 5,598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 높죠. 원금 대비 한 3,598만 원 정도의 이자가 붙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적금 같은 경우는
이자 소득세 15.4%를 과세하지만 모든 보험은 10년이 지나면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은 비과세 적용도 받을 수 있겠죠. 비과세.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네요. 동일한 금액을 납입했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또 5%의 적금 상품이 10년간 계속 판매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와 1,000만 원 차이면 10년을 납입했을 때 1,000만 원 차이면 이거 단기납 종신보험이 저축으로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 중에는 원금에 비해서 환급금이 매우 적습니다. 즉 납입 기간 설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가입하고 나서 짧게는 7년에서 길게는 9년 차까지는 납입하신 금액보다 환급금이 적어요. 따라서 10년 안에 써야 되는 단기 목표 자금 활용으로는 맞지가 않게 됩니다. 만약 1년 뒤에 가족 해외여행 자금을 준비하거나 2년 뒤에 전세 자금을 준비하는 이런 목표라면 비록 이자는 적지만 어쩔 수 없이 단기 적금으로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 10년 후에 자녀들의 학자금을 준비하시거나 주택 매입 자금 등의 중기 목표를 위해서 돈을 모으신다면 이 단기납 종신보험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돈을 모으는 수단을 선택하기 전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본인이 과연 단기, 중기, 장기에 어떤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먼저 계산하고 그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목표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재테크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45세 남성분이 만약 2년 뒤에 전세자금 한 1,000만 원 정도 올려줘야 되고 또 두 자녀의 학자금이 10년 좀 지난 시점에 한 1억 정도 필요하다면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월 100만 원의 포트폴리오는 전세를 위한 단기 적금 40만 원, 단기납 종신보험 60만 원 이렇게 설정하는 게 효율적이죠. 그럼 2년 뒤에 전세자금 1,002만 원, 10년 뒤에 자녀 학자금 9,359만 원 정도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일단은 좋은 상품이네 130% 오케이 나 여기다가 올인 이게 아니라 좋은 상품이 있다고 더럭 왕창 가입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내 자금의 목표 설정부터 쭉 하는 거예요. 계획을 먼저 세워보고 내가 언제 얼마가 필요한지 이것부터 차근차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상품 물론 좋죠. 근데 나한텐 이게 최악의 상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10년 뒤에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5년 뒤에 필요한데 10년 뒤에 나한테 몇 억을 갖다 줘도 내가 10년 뒤까지 유지를 못하면 이건 나한테 100만 원밖에 못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품을 내가 덜컥 가입했다? 그럼 나는 100만 원밖에 못 받는 겁니다. 남들 다 몇 억씩 받을 때.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내 자금 계획부터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목표부터 생각을 해보시라. 이 얘기를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저축 플랜에서는 단기와 중기까지만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10년, 1년. 그럼 장기 목표, 노후 은퇴 준비는 얘기 안 해주실 겁니까? 네, 단기와 중기 저축 플랜만 말씀드려도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요. 진짜 재미있고 해드릴 말씀이 많은 장기 목표, 네. 노후 은퇴 준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준비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피디님한테 혼나요. 다음 거 미리 예고하면 혼나요. 그렇군요. 미리 의논하라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두 분이 미리 뱉었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엔 노후에 대한 얘기, 연금. 다다음 주. 네. 다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김수영 전문가님이 준비하실 거니까 본인 거 맡아두신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연금 특집에 대해서 해주시겠다라고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 보겠습니다. 강진성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10년짜리 단기납 종신보험 그리고 7년짜리 단기납 종신보험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이 상품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 상품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 돼야지 아까 말씀드린 130%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년짜리 종신보험을 갖고 있다면 7년을 납입했을 때 원금 정도가 되고요. 3년을 묵혀둬야만 거치해야만 10년째 130%의 이율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지금 10년나 갖고 계신 거는 10년 납입하고 바로 130%를 보실 수 있는 거니까 어차피 목적은 10년에 있는 이런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게 그
강 기사님이 이걸 가입하셨을 때는 물론 이런 10년의 이유를 보고 가입하셨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아마 사망보장을 목적으로 가입하셨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거기 한번 아니에요. 보셔야 이분 되는 거죠. 결혼 안 하셨어요. 혼자세요. 네, 뭐 누군가에게 사망보장을 주고 싶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상품의 목적은 사실 130%에 다들 현혹되시는데 중요한 거는 사망을 담보로 하는 종신보험이니까요. 네. 목적에 맞게 가입을 하셨다면 정말 다행이긴 한데 일단은 목적을 제가 어떤 걸로 가입을 하셨나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일단 두 가지 다 목적에 조금 어긋나게 가입을 하셨다면 이 부분도 전문가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걱정이 돼요. 자, 그리고 허근자님, 신랑이 54살인데요. 암보험이 10년 갱신이 지금 시점이 돼서 갱신이 됐는데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네요. 2배나 올랐어요. 유지해야 되는지 걱정입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10년 사이에 10만 원으로 올라갔지만 다음 갱신 때, 즉 다음 10년 차에 갱신될 때는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갱신할 때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뭐 갱신형은 당연히 그때그때 새로 가입해서 10년짜리 암보험을 가입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따라서 뭔가 비갱신형 암보험이 있는데 요거를 뭐 약간 사이드로 뭐 그 돈을 버는 기간에 조금 더 암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져가셨다면 모르지만 이 상품밖에는 암보험이 따로 없다면 현재라도 비갱신형 암보험으로 했을 때 보험료가 얼마큼 살출되는지를 먼저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우리 근자님은 남편분이 54살이면 굉장히 젊으시거든요. 근데 젊으신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갱신형 암보험을 드신 거잖아요. 왜 드셨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고요. 그리고 지금 2배로 가격이 올랐어요. 10년 뒤면 54살이고 74세까지는 우리가 암보험을 없애면 안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암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나이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2번을 더 갱신해야 되는데 너무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질문 하나 주셨을 때 허근자님은 뭔가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좀 염려가 많이 되게 가입을 해놓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한번 꼭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근자님은 누가 됐든 지금 방송을 좀 많이 들으셨잖아요. 지금까지 저희 전문가들 중에서 가장 근자님께서 좀 믿음이 가고 마음이 가는 전문가가 있으시다면 지정을 해서 이 전문가에게 도움을 좀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봤습니다. 오늘 포인트 짚어주시죠. 첫째. 보장 분석과 재무 설계는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처럼 함께 이루어지는 게 효과적이겠죠. 돈을 잘 모으고 지키는 방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새해부터 실천해 보세요. 네, 둘째. 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부단히 실천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돈키호테 청취자님들을 위해 저희 금사빠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무고민 상담소 김수영 전문가, 윤상혁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